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지금 대한민국의 위안부 문제의 그 핵폭탄이었습니다. 사실은 거기서부터 모든 게 우리나라의 이제 위안부 문제의 왜곡이라든가 위안부 문제의 정치적 이용하는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근거가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것을 여기다 밀어버리면 유엔에서 인정했다. 이거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왜? 위안부는 결국 그 부모가 팔고 인신매매금이 사서 또 전매하고 마지막에 누구한테 갑니까? 호주한테 가죠. 왜? 자기 의지가 물론 의지로 간 사람도 혹시 있겠죠. 근데 대부분 첫째 부모가 팔아. 아버지가 팔고 엄마가 팔고 남편이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돈 떨어지면 팔아버리고 재수 씨가 시동생이 형수를 묶어놓고 팔고 어마어마한 일이 그냥 다 했습니다. 별게 다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가 시집간 딸을 꼬드겨서 오라 그래서 파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팔아 넘깁니다. 그 다음에 누굽니까? 인신매매금이죠. 그 당시는 공창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매매업은 관의 허가를 받지 않으면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제는 사창가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창가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니라 공창제하에서 관의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매춘업을 사창이라고 한 거죠. 공사 구분할 때 그 공과 그 사창을 써가지고. 근데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박치근의 둘째 부인이 바로 대구에서 여관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런 일을 했겠죠. 그리고 그 두 번째 부인의 그 여관을 하는 그 부인의 남동생이 돈을 들여가지고 저기 버마하고 싱가포르에서 위안소를 했어요. 위안소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박치근하고 그러니까 처남이 되는 거죠. 위안소 주인은 박치근하고 처남이 조선에서 위안부들을 모집을 해요. 모집을 하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입장 바꿔 생각할 때 이미 자기 마누라가 여관을 하고 있고 자기 누나가 여관을 하고 있는 상태라면은 먼저 위안부들을 뽑을 때 돈 들여가지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여자를 인신매매한다거나 아니면 취업사기를 치겠어요? 그거보다 더 먼저 쉽게 할 수 있는 건 이미 몸을 파는 여자들한테 너희들 혹시 가서 돈 벌지 않겠느냐, 이게 먼저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충분히 그만큼 성매매업이 발전해 있으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인신매매나 취업사기도 있기는 있었겠지만은 그것은 기존의 성매매 종사자들에서 다 뽑은 다음에 그래도 모자랐을 때 그때나 가서 인신매매나 아니면은 취업사기로 조달을 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 그리고 군인들의 군기가 엄격하게 다 관리가 돼야 돼. 그래서 여기 완전히 주둔지에 있는 위안소는 위안부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고 군인들에 대한 관리도 엄격하고 위안소를 운영하는 포주죠. 위안소 주인. 포주에 대한 관리도 엄격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쪽에는 주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기적으로 위안소 주인들은 그 위안소를 허가를 해준 군부대에 매일 매출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안부가 몇 명 있다. 병이 몇 명 들었다. 그 다음에 임신한 사람들 일일이 다 보고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성병 예방을 위해서 흔히 말하는 사쿠, 콘돔을 반드시 비치하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또 군인들이 위안부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때, 폭력을 가할 때 헌병에 신고를 하면 헌병이 그 군인을 처벌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점점 내려올수록 군인들의 관리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멀어지면 여기서는 무슨 일이 생기냐? 포주에 의한 인권 침해가 생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은 이 쿠마라스와미의 보고서에 나오는 이야기, 여기 보면 위안부 증언들이 보면 어떤 증언까지냐면은 바늘을 나무판에 꽂아놓고 여자를 그렇게 굴린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
만약에 이 주둔지 위안소에서 그 일이 일어났다면 이건 큰일이다. 그리고 여기서는 성병 걸려온 사람 어리도 그냥 죽인다는 거예요. 하룻밤에 70명을 죽였대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이 주둔지 위안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냐? 또 그런 증거가 있느냐? 전혀 증거가 없습니다.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에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증거도 없다. 위안부들의 증언밖에 없다. 과연 50년, 60년 지난 증언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남겨놓은 자기들의 일기도 아니, 일기라도 있으면 그런 데를 신뢰가 가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이걸 누가 합니까? 정대협에 있는 사람들이 대항을 합니다. 질문을 하고 답을 받아서 그것도 재정리합니다. 신뢰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건 가공되어 있는 거예요. 또 이 쿠마라스와미 보고서가 그야말로 딱 하나, 성노예제,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다 전제를 해놓고 모든 것을 거기에 끼워 맞춰놨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 쿠마라스와미라는 사람 정말로 나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를 제공한 대한민국의 정대협의 윤종옥, 신혜수, 이효재, 이 사람들 정말 천벌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여성에 관한 상은 다 거의 다 휩쓸었을 거예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 현실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거짓말 천국이다. 거짓말 천국이 외국의 미국 의회, 유럽 의회, 그 다음에 유엔 인권위에까지 통한 대단한 실력의 거짓말 전문가들의 집단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